네, 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특히 어머님들, 엄마 나이 40 즈음이라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은 아니죠. 예전에 이제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다가 알았는데요. 엄마 생일이었다라고 하고 케이크에 촛불을 4개 꽂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40이 되신 거죠.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간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 산모의 평균 첫 출산 연령이 32.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32살 정도의 첫 아이를 낳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10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이미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고 한 3학년 정도 되면 보통 이제 아이들이 10살이죠. 그럼 부모님들 특히 이제 엄마의 나이는 이제 40대가 되었을 겁니다. 주로 35세에서 45세 사이가 이제 우리 아이들 초등 시기가 될 건데요. 이 즈음에 엄마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개인별로는 차이가 있으실 겁니다. 아이 엄마가 30대에서 40대가 되기 전까지 그 10년 동안 대부분 다 처음 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으셨죠. 아이를 낳는 것도 처음이었고요. 키워보는 것도 처음이었고요. 또 케어하면서 동시에 또 직장을 나가는 것도 처음이었을 겁니다. 혼자 직장을 나가는 것과 자녀를 케어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결국은 또 그렇게 어렵게 얻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 휴직하면서 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처음 해보셨을 거고요. 반대로 다시 직장을 어렵게 얻어서 출근하는 것도 처음이셨을 거고요. 개인마다 이렇게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렇게 10년쯤 지나고 나면 이제 지칠 때입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40 즈음이면 이제 지칠 때로 지친 상황인 거죠. 일단 가장 쉽게 표면상 나타나는 일은요. 아이에게 있어서 아이가 갑자기 지각을 해요.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침에 아무 연락 없이 학생이 이제 제 시간에 오지 않으면 염려가 되죠. 그래서 집에 전화를 드리는데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아이가 늦게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혹시 어디가 아픈 건지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등등. 근데 아이들이 솔직하게 말을 잘 합니다. 엄마가 늦잠을 자가지고 자기를 안 깨웠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좀 요즘에 독감이 걸려서 아프다고 얘기한다든지, 그냥 좀 얼핏 생각하면, 아이고, 엄마가 늦잠을 자서 아이를 학교에 늦게 보냈어? 그럼 어떡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초등학부모의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0년간 처음 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한계치가 오면,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은 잠이 쏟아지고요. 그리고 자주 몸이 아픕니다. 이제 신체화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요. 엄마가 지치고 힘든 모습이 자주 보이니까 이제 아이들도 자기도 모르게 좀 우울해지는 모습으로 되기도 하고요. 초등학생들은 사실 그냥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쫓아가서 잡고 웃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낙엽을 보고 마치 무슨 인생무상을 느끼듯 멍하니 있으면 이제 그건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 아닌 거죠.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예언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이거 엄마가 곧 아프실 것 같은데, 그럼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실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몇 개월 있다가 뜬금없이 이제 아이가 가정체험을 신청을 해요. 지방 할머니 댁에 며칠 다녀온다고 신청을 하죠. 아이가 며칠 다녀와서 물어보면 엄마가 아파서 입원을 했었다거나 그래요.
그나마 뭐 그렇게라도 며칠 시골집에 보낼 수라도 있으면 다행인 거죠. 대부분 아프고 힘든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끌고 안고 가십니다. 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무척 힘든 시기입니다. 그냥 그렇지 않고 잘 지나가는 것 같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이라도 어떤 지침에 대한 것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특히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제 아이들 사춘기가 오죠. 가만히 보면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엄마 나이 40 힘든 즈음과 딱 겹칩니다. 아이들은 타인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사춘기를 초등식으로 앞당긴 요인 중 하나가 엄마 나이 40과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엄마도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 내 젊은 시절은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건가? 벌써 40이고 나는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나도 예전에는 뭔가 꿈이 있었고 그런데 이뤄놓은 건 없는 것 같고 아이들도 사춘기로 같은 고민을 하죠. 이유 없이 자꾸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요. 자, 우리 엄마들, 어머님들 40 즈음에 지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자, 40 즈음이어도 지치지 않으시는 엄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치지 않는 엄마들의 특징이 뭐냐면 집안일을 나누어서 하십니다. 예. 자녀가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습관처럼 집안일을 그냥 아이들이 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밥을 먹었으면 밥그릇, 국그릇, 수저, 설거지통에 가져다 놓고요. 아이가 직접 아침에 이부자리 본인이 직접 정리정돈하고요. 빨래는 방바닥이 아니면 좀 빨래통에 좀 넣고요. 아주 작은 일들이지만 몇 가지 일들을 꾸준히 나누어서 하는 것, 엄마가 40 즈음에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 많은 경우에 아이가 하는 걸 보면 그냥 답답해서 엄마가 치워버리시죠? 그때까지는 아직 엄마가 힘이 붙이진 않아요. 하지만 40쯤이면 달라집니다. 아주 조그만 것부터 어떤 일이 아닌 습관처럼 아이가 집안일을 하게 하는 것 좋고요. 습관이 되려면 쉽게 반복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식탁에 앉을 때 보통 엄마가 싱크대 쪽 가까운 쪽에 앉아요. 왜냐면 음식을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아이를 싱크대 쪽에 가깝게 앉히세요. 밥이 모자라면 아이가 일어나서 바로 뒤돌아서 밥을 풀 수 있게끔. 그동안은 엄마 밥, 엄마 국이라고 하면 한마디만 하면 됐죠. 아이가 밥을 다 먹으면 바로 뒤돌아서 싱크대에 넣을 수도 있게 하시고 밥도 직접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집안일을 하게 하는 방법은 환경과 어떤 위치를 바꿔서 아주 쉽게 그것을 반복하게끔 시스템을 고민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보통 다른 걸 하시느라고 엄마들의 지치는 속도가 빨라져요. 뭐냐면 공부를 어떻게 가르칠까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아직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시기에 이제 글자를 가르치느라고 지치고요. 작은 물건을 가지고 수세기부터 천천히 해야 될 시기에 덧셈 뺄셈을 가르치느라고 지칩니다. 교육을 직접 한다는 건요, 무척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사실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요, 공부를 가르쳐야 한다는 의지와 공부하기 싫다는 의지가 충돌하는 그 싸움의 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거는 순서가 있어요. 시기가 있고요. 우리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는 그 전에 꼭 충분히 관찰을 하세요. 지금 글자를 가르쳐도 될지, 지금 피아노를 가르쳐도 될지, 그냥 몇 살부터는 가르쳐도 된다더라 하는 인터넷 정보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아동 교육 서적을 읽으면서 공부도 하시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를 천천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준보다 조금만 더 높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걸 가르치시면 돼요. 그러면 덜 지치십니다. 그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이제 많이 지치시죠. 잠깐 포커스를 이제 아빠에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엄마 나이 40이면 뭐 아빠도 비슷하거나 좀 더 많거나 할 확률이 높은데요. 아빠들은 안 지칠까? 물론 아빠들도 지치시겠죠. 그런데 엄마들보다는 별로 힘을 실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마셔야 할 술은 다 챙겨서 드셨을 거고
피워야 할 담배도 알아서 다 피우셨을 거고, 물론 직장에서 낮엔 일하고 밤에 회식까지 하느라고 이제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엄마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들이 회식을 나가고 싶은지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싶은지. 그래도 회식이 좀 더 낫습니다. 예. 아이 엄마 마흔 즈음이면요, 아빠들이 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만 하셔도 우리 엄마들이 훨씬 더 덜 지칩니다. 뭐냐면 조금 적당히 떨어져 있어 주세요. 이건 또 뭔 말이냐. 예. 가뜩이나 애들 챙기기에 바쁘고 지치는데 자꾸 옆에서 귀찮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어느 정도냐면 약간 거리를 두고 무심한 듯 하다가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조그만 선물을 안겨주는 정도의 거리감. 예. 약간의 징표 같은 거죠. 당신이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는 거 내가 다 보고 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표식 정도 해주는 거리감. 예.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장미꽃 몇 송이랑 뭐 안개꽃 적당히 섞어 가지고요, 뭐 얼마 하지도 않아요. 거창한 꽃다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는 사이에 몇 송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엄마들의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예. 누군가 그래도 나를 아이의 엄마로서 이렇게 바라봐주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감, 상당히 안정감을 줍니다. 예.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안에만 있는 날들이 이제 하염없이 늘어났죠. 늘어났고, 뭐 학교는 등교하긴 하지만 이게 등교를 하는 건지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그 와중에 엄마들은 대부분 엄마나 아이 마음의 어떤 그런 증세를 겪고 계실 겁니다. 많이 힘드실겠지만, 또 제가 뭐 직접 꽃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모두 다 힘내시라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돌봐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힘내시고요. 기운 내시고요. 예. 마흔 즈음의 엄마 현명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초등 사이다였습니다. 초등 사이다는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뚜벅뚜벅 또 오손도손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